위원회에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결과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국내 감독이 선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수 투표였고요. 예. 그리고 투표가 아닌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처음에 결렬이 됐던 제시마 씨 감독을 하는 과정이 1순위를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예.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투표가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했다는 부분은 위임은 모두가 5명의 좋은 감독을 그래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좋은 그런 감독을 5명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 감독을 모두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위원장님만 여기 팀이 모두 한 팀인데 위원장님만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이 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럼 1, 2순위 동일표가 나왔는데 1순위를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 부분은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좀 전에 제시머 씨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비싸서 포기한 게 맞습니까? 저는 제시마 씨 감독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도 제시마 씨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은 마지막은 이제 돈과 관련해서 연봉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협상이 틀어졌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이 제시머 씨 감독도 본인이 그 해외에서 받는 연봉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뭐 연봉 30억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시머 씨 감독이 굉장히 과다한 그 연봉을 요구를 한 걸로 아십니까 혹시? 어떤 협상 진행 사항은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시마 씨 감독과 이야기를 한 적 수차례 줌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자기의 명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축구협회 자기들 잘못 때문에 대표팀 감독 자리가 5개월 동안 공석이 됐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팬들은 한 번 더 5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 그런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 해냈어.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세상에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법적 대응을 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공개되기도 했고 저도 중간 과정에서 알긴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5개월 동안 100명이 본 것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처참해요. 마지막에 12명으로 추렸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모림이라는 감독이 들어갑니다. 아모림 씨. 너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그 감독이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39살의 젊은 감독이에요. 네네네. 이 감독이 유럽에서 몸값이 얼마냐? 연봉이 200억입니다. 1년에 200억이에요. 연봉이요. 감독이? 예. 왜 이렇게 많어? 뭐 더 많이 받는 감독은 500억도 받고 막 300억도 받고 400억도 받습니다. 감독이? 예. 와. 근데 이 감독은 너무나 잘 나가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오. 애시당초 후보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감독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아모림은 좋은 감독인데 우리가 데려올 수는 없지. 근데 전력강화위원회는 이 감독이 이 정도 돈을 받는지 우리가 감당 가능한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응? 그래서 박주 의원이 이 아모림이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아모림을 넣었지? 아모림은 데릴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일단 넣어. 그럼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야. 몰라요. 여기 있는 후보군 외국인 감독을 추리려고 했던 사람들, 외국인 감독을 뽑으려 했던 사람들 정작 유럽에 있는 감독들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자체를 몰라요. 아이씨 모르고 막는 거야.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아까 후보군이 100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 대부분이 허수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아니 근데 이분들을 왜 그러면 전력강화위원회에 앉힌 거예요? 이렇게 전문성도 부족한 사람들을.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고민했으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됐죠.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번만큼은 외국인 감독 선임을 위한 팀이었다고 한다면 네. 전력강화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한국 축구 전반을 좀
다루는 기술적으로 좀 다루는 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자 축구 대표도 한 명 들어오고요. 아마추어 파트도 한 명 들어오고요. 이렇게 각 파트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한국 축구의 전반을 들여다보는 조직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처럼 외국인 감독을 뽑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문성은 없어요. 아,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죠. 네. 왜 유럽의 어떤 감독이 아, 있고 그럼요. 이 사람 전적인 스타일이 얼마고 네. 돈이 얼마 받는지는 몰라요. 네. 실제로 뽑고 싶었으면 이런 외국인 감독을 잘 아는 정보력이 있거나 협상력이 있는 사람들로 프로젝트 팀을 따로 꾸렸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냥 전력강화위에 평상시로 돌리는 거로 하니 사실 저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됐던 분들을 욕할 마음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구성한 협회가 욕을 먹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와, 진짜 아니 근데 협회는 그런 위기감이 전혀 없었나 보네. 그때 그렇게 난리가 났었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난리가 나면 어찌됐든 만회라도 하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위기감조차 안 보이네요. 아니 그 왜 그런 거예요? 뭐 견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일단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죠. 아. 팬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다음에 뭐 많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도 우리는 협회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권자가 아니에요. 최소한 축구협회장 선거에서는. 축구협회장 선거는 체육관 선거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오로지 그 사람들에게 눈치만 보면 돼요. 아무리 지금 팬들이 화가 나고 울산 팬들 눈물을 흘리고 큰일이다. 시위를 해도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어떨 건데?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끌고 눈치를 안 오는 보는 거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치 권력에 대한 눈치를 보느냐? 저는 그것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잘못 협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피파의 제재를 받습니다. 물론 스포츠.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이 흐름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것도 그렇게 크게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제를 받지 않으니 눈치 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주호 위원을 이번에 법적 대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는 정말 황당했던 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거였다면 아까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5개월 동안 회의 도중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셉니다. 이게 얼마나 위해스러운 행동입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 내가 누군가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협상 전략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노출돼. 전략이 좀 노출돼요. 그러면 협상을 할 대상자는 어떨까요? 다 알고 있지. 패를 알고 있지. 대한축구협회는 나를 만날 때 어느 정도 연봉과 그렇지. 어느 정도 계약 기간 조건들 다 알고 포커를 칠 때 다 알고 치는 거죠. 네. 블러핑을 칠 수도 있고 다 칠 수 있어요. 그 정보를 다 세나게 해요. 와, 씨. 근데 우리는 패를 숨길 것도 없고 그냥 까놓고 패를 치는 거죠. 아니 그 어떤 놈이 그렇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5개월 동안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됐잖아요. 네. 미디어들이 그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 쓰는 미디어도 제발 이러지 마라. 우리도 속보 쓰고 뭐 단독 쓰니까 좋긴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5개월 동안 사람 못 뽑는다. 네. 그럴 때는 정말 축구협회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협상이 끝나고 박주 의원이 이랬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거 공개했다고 법적 대응을 한대요. 최악이네. 자기들을 다 해놓고. 5개월 동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밖으로 유출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먼저죠. 당연하죠. 이게 상식이고 이게 과정이고 이게 절차죠. 심하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 왜 그 이임생 축구협회 총괄 이사 이분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홍명보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일단. 아, 그렇게 지금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전 좀 서글펐어요, 개인적으로. 왜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월드컵 과거에 막 붕대도 메고 축구 스타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거나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 자리에서 손을 떨고 울먹이고 네, 이렇게 울먹이더라고요. 하면서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 기자회견에 어떤 워딩이 제일 많냐면 계속 이럽니다. 이거 제가 결정한 겁니다.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거 홍명보 감독 책임 없습니다. 이거 회장님 책임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되뇌입니다. 왜 그래?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강한 부정을 하는 건 그걸 여러 차례 하는 건 긍정이죠. 내가 그걸 그렇게 강하게 여러 번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술 이사라는 직함이 물론 지금 논리는 어떻게 피냐면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서 내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시당초 전력강화위원회는 정관상 축구협회 정관상 감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원래 없어. 원래 없는데 위임받아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추천하고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전력강화위원회 원래는 추천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추천만 하면 위에서 나중에 이사회나 뭐 회장선에서 실제로 결정하는 겁니다. 뭐 그렇겠죠. 다 그 프로세스 알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거기서 울먹거리시면서 내가 했다. 회장은 책임 없다. 회장은 모른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그 분위기로만 그 상황으로만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다 아는데. 회장 지키려고. 다 아는데. 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가장 큰 문제는 축구협회입니다.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이 부분이 딱 와닿았어요. 이제 축구협회가 아주 나쁜 방식으로라도 차기 감독을 홍명보로 선임을 했으면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홍명보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욕은 또 홍명보가 다 먹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게 또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가 짚어놓고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과 관련한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현재 문제는 K리그 팬들의 반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상황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K리그 개막 전에도 홍명보 감독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이제 당시에는 K리그 이제 시즌 전에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는 울산 현대 예, 울산 감독으로 HD. 울산 HD야? HD. 아, 그럼 현대라고 부르면 안 돼? HD로 바뀌었어요. 아, 울산 예. HD라고 해야 네네네. 돼. 울산 HD 감독인데 계속해서 대표팀 감독 하마평에 홍명보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네. 팬들도 이제 불안하고 해서 거기에 대고 홍명보 감독은 나 안 간다 그랬어. 나 안 간다. 불가 그리고 어. 이 감독 수락 직전에 일주일 전에도 축구협회를 비판하면서 나는 안 간다. 축구협회를 뭐라고 비판했는데? 이제 당시에 클린스만 사태 보고도 축구협회 배우지 못했냐 오. 하면서 축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울산 HD 팬들이 그래도 우리 홍명보 감독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믿음을 줬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받았고. 와, 그러면 배신감 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울산 HD가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구나. 과정이야. 근데 개막 전에 K리그 팬들 무시하냐면서 안 간다 그랬다가 이제 우승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받아버렸으니까 감독직을. 그러니까 팬들 분노가 지금 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졌지? 네, 졌는데 어제 경기장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경기장 사진이 좀 있을까요? 팬들이 원래 평소에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환호를 했었는데 그렇죠. 어제는 이제 야유의 목소리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게 그리고- 지금 피노키홍,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홍명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홍명보 나가라는 야유도 많았고. 야유 많았고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하면은 국가대표 감독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근데 정말 그때는 욕도 많이 먹고 네. 그 전까지는 국민 영웅이었잖아. 근데 그 전에 어.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까지 딱 따줬거든. 그래서 2000 영웅이었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이제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진짜 실패한 감독으로서 쓸쓸히 떠났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 기자회견 때. 나 2014년 실패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승부욕이 생긴다. 그런데 이건 약간 모순돼. 승부욕이 생긴다고 하놓고 뒤에는 또 나를 버렸다. 대한민국 축구만 있다. 네. 나는 이건 좀 약간 모순되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뭐 나의 과거의 과오를 한번 좀 이번 기회에 만회하고 싶다라는 거거든. 승부욕은. 근데 뒤에는 나를 버렸다. 대한민국 축구만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요건 아무튼 앞뒤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를 보면서 좀 서글펐던 게 비슷한 감정이 투영되더라고요. 홍명보 감독도 엄청난 스타 출신이었잖아요. 아유, 국민 영웅. 사실 어제 기자회견을 저는 좀 더 담백하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자리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다 좋아하는 자리죠. 국가대표 감독은요 최정점에 있는 자리입니다. 선망의 대상이죠. 지금 뭔가 한직으로 밀려나서 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되게 어려운 자리를 떠밀려듯이 맞는 자리가 아니에요.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렇죠. 본인도 설명하실 때 뭐랬냐면 내 인생에 딱 한 번의 5점. 월드컵 브라질 때 그 아. 5점을 씻기 위해서 간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 인생의 그 마지막 5점을 지우는 거지. 파이널 피날레를 장식하겠다는 명예회복을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지. 예. 그럼 그거는 나를 버렸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치 좀 더- 맞지. 좀 그게 모순돼. 거봐. 그럼요. 이거 누가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 사실 이번에 너무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렇지. 화는 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은 납득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왜 그 자리를 누가 협박했나? 근데 왜 나를 버린다고 얘기하지? 근데 뒤에가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왜요? 나를 버렸고 나는 이제 사사로이 내 감정 이런 거 없어. 내 목표 없어. 이렇게 나를 버린다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뭐라 붙이냐면 나에게 이제 남은 건 대한민국 축구뿐이다. 대한민국뿐이다. 그거 좀 멋있던데. 근데 아니야, 멋있는데 이런 그거 거죠. 멋있는 게 근데 아니야. 미안. 이런 거잖아요. 말은 멋있잖아요. 말은 멋있죠. 근데 그게 멋있는데? 이제 큰 대의다 이런 건데 결국 꾸리면 버리고 떠난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대표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국 축구가 울산 HD는 K리그는 한국 축구가 아닙니까? 그렇지. 대표팀만 한국 축구냐.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전 떠납니다라고 하면 울산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K리그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사실 이런 그 한국 축구가 대표팀의 축구로 점철됐던 뭐 90년대 2000년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국뽕으로 모든 것들이 소비됐던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팀을 위해서 K리그가 온전히 희생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이제 뭐 해외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요. 요즘은 뭐 저도 주말마다 K리그 중계하러 다니지만 K리그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K리그와 대표팀이 함께 정말 잘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K리그의 가장 대표적인 팀을 이끌었던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나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떠납니다. 라고 하면 울산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저는 어제 울산 팬들, K리그 팬들의 분노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주일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울산 팬들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그 명분도 대한민국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저는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울산과 K리그 팬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건 지금 너무 힘들겠다 받아들이기가. 그렇지. 이건 정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실언 중에 실언이네. 제가 그래서 오히려 어. 담백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았다. 이건 실언 중에 실언이야. 이거 진짜. 네. 이거는 크다. 뭐 말만 보고 멋있다 그래. 안에 함이 된 걸 봐야지.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한국 축구밖에 없다는 게 그러면 이거는- 한국 축구는 대표팀밖에 없냐는 거야.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 실언 중에 예. 실언이다. 그러니까 서운하지, K리그 요거는 팬들은. 진짜 문제가 있고. 예. 그러면은 홍명보 감독의 그 선임 과정, 그 선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까? 네, 이제 그것도 참 아쉬워. 제가 어제 두 가지가 좀 아쉬웠는데 금방 얘기했던 그 대목 아까 네.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떠난다. 그 크네. 네, 그다음 두 번째 아쉬웠던 건 홍명보 감독이 일주일 전에 울산 팬들에게 저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였던 말이 있어요. 기자들과 축구협회를 저격하면서 그때는 이제 선임하기 전입니다. 축구협회를 저격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무이사를 하셨죠. 홍명보 감독이 과거에. 예전에 행정을 했어요. 축구협회에서 행정을 전무이사면 사실상 거의 우리로 하면 CEO입니다. 회장은 약간 명예직 같은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내가 전무이사 할 때 행정을 어. 해봤는데 그때 내가 있으면서 그 벤투 감독을 선임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제대로 다 갖춰놨다. 그때 김판곤 위원장이랑 해서 논의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네. 내가 나온 다음에 시스템이 다 붕괴됐다. 이 시스템으로는 내가 논의하는 걸 봤더니 5개월 동안 이런 시스템으로는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도 없고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그 감독이 힘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협회에 사사로이 개인의 이해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옵션을 찾아봐라. 멋있네.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멋있어. 이건 난 잘한 거 일이야. 이건 잘했어. 그래서 리액션. 그런데 그러면 어. 당연히 선임이 근데 일주일 뒤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주일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그러면 스스로 망가지셨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시스템이 망가진 시스템에서 결정된 상황을 받아들인 홍명보 감독은 결과적으로 그 망가진 시스템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그래 물어봐요. 본인이 만든 거야. 이건 논리 전개가 너무나 맞는 얘기죠. 너무 예리한 질문인데. 그랬을 때 홍명보 감독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이렇게. 일주일 전에 그렇게 지적했던 분이 저는 감독으로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저를 판단한 기준만 갖고 결과만 갖고 판단한 것이지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배렸다. 만약에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맞아요. 어떻게라도 좀 이해해 보려고 배렸어. 하겠는데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공정, 정의 이런 가치들이 중요시되면서 결과 못지않게 맞아. 과정과 절차의 네. 뭐 어떤 뭐 합의, 그다음에 서로의 공유, 거기 어떤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게 되게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배렸다. 근데 그 절차를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 일주일 만에 감독이 되기 위해서 그 스스로 절차를 무너뜨린다?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죠.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격이네. 그렇죠. 자기 모순이야. 일주일 전에 했던 진짜 말에 모순이네. 스스로 걸리는 거죠. 이 자리가 진짜 좋긴 좋았나 보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그냥 담백하게 가셨어야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가고 싶어하는, 특히 우리나라에선. 여기 근데 봉사직이에요? 아닙니다. 돈 받아요? 아니 왜냐면 뭐 20 소리를 해. 20 지금 뭐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닌데 한 20억 안팎 연봉 얘기 연봉. 나와요. 그래요? 4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그래. 합친다고 한다면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네. 4년이라고 한다면 어. 결국 적은 돈이 아닙니다.